학교 안 가고 지내던 시간이 1년 반이 지났어요. 생활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느냐.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감골 도서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는데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또 이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 그러면 어떤 게 아이들한테 이야기가 될까요? 세계적으로 한 두 가지 큰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생활. 코로나로 학교 안 가고 지내던 시간이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 생활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들끼리의 관계, 또 학생과 선생님하고의 관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런 생활과 관계, 이 두 가지가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회 정서 학습, 이런 주제의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영국에서는 PSHE라고,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 교육과 건강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건강이 왜 중요한 이슈냐? 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이제 대감염이 있은 다음에 종식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크게 한 4개의 큰 파도가 우리 인류를, 또 우리 시민들을 아주 힘들게 한다고 해요. 초기에 아주 대량의 감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2차, 3차, 4차 감염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또 한 중간 규모의 이 감염, 이런 감염 속에서 만성화되고 힘든 세대나 힘든 연령대 분들의 감염 문제,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의 대파도가 지나가고 이 코로나 감염이 종식되기 전에 4번째 파도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4번째 파도가 뭐냐? 이런 4번째 파도는 정신질환, 정신외상, 경제적인 손상,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소진되고 지친 것,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4번째 파도다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 이 4번째 파도에 또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로 인한 가족들의 몰락,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기고요. 그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 생활의 어떤 루틴을 잃어버린 거, 이런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아주 힘들게 할 중요한 주제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후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일 등교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서양에서는 백투더 스쿨이라고 하는데, 학교로 완전히 복귀하기. 근데 그거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친구도 있지만 굉장히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대처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또 다른 나라 정부들은 굉장히 학생들이 나와서 있기도 힘들 거고, 나오는 것도 힘들 거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전에처럼 막 4교시, 5교시, 6교시, 8교시 수업한다는 게 되게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다시 나와서 지내는 것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안전하다는 거, 또 학교에 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친구들과의 그런 공동체 형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학교에 있는 것을 더 즐겁게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선생님들과 더 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코로나로 학교에 안 나오는 동안 힘들었던 것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선생님과 또는 함께하는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다시 루틴, 그리고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 조절하는 법을 더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학교에 잘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학교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지낼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사실 그 관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마 학교를 나오게 되면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다. 친구들하고의 관계, 선생님하고의 관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뭐 이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생기는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스트레스, 이걸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학교에 대한 등교를 두려워한다 하는 친구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게 스트레스이고 어떤 게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할지 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 맺기에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관계 맺기의 지원을 위해서 아까 뭐 사회정서 학습 이런 것도 굉장히 도입되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회정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내용이 5가지 꼭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 나에 대해서 알기,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 그리고 관계 맺기 기술을 배우기, 책임 있는 의사 결정하기, 자기를 조절하기,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복귀하면서 이런 덕목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 친구들에게 관계 맺기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해주는 것도 학교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친구들하고의 결속력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학교가 조금 더 편안하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3번째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정말 인터넷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많이 본 것 같고요. 여러 통계에 따르면 거의 뭐 1.5배, 2배,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이상 늘었다.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것도 물론 봤겠지만 나쁜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이런 스크린 타임 증가로 인해서 생활의 균형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SNS를 포함한 스크린 타임, 이런 것이 잘 균형 있게 조절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하느냐,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리터러시라고 부르더라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관련 SNS나 여러 정보망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공부도, 또 그런 좋은 태도를 갖추는 것도 지금 회복하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라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리터러시, 스크린 타임을 이제 그야말로 바디 타임, 몸을 쓰는 그런 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회복 전략,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살도 많이 쪘거든요. 스크린 타임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이 바디 타임으로 전환하면서 마음도 건강해지지만 몸도 건강해질 필요성이 있다. 이걸 또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4번째, 코로나의 시기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추억에 남을 만한 일들을 거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거, 또 추억이 될 만한 또 본인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할 만한 학교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못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친구들도 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또 지역사회 여러 기관을 찾아가고 거기서 또 배움을 얻는 것,
이것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어떤 분들은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생활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특별히 필요하고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분야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회복 전략 청소년과 관련된 것 4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